뺐단 말이야.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여기가 그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에거든요. 수원역 앞에 일반 상업지역에 방화지구 돼 있잖아요. 이 지적도가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이 지적도 일제 때 만든 거라 그랬어요. 그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불나면 봐봐요. 저를 잠깐 볼게요. 땅이 이만한데 땅이 이만한데 건물을 여기 땅이 이만한데 건폐율 80에 지으면 조금씩밖에 안 들어졌죠. 그 불나면 옆에 건물 번지기 쉽겠죠. 그죠? 상가 건물은 막 번져도 그렇다 이거야. 근데 주택은 자고 있다가 불나잖아요. 왜 이렇게 따뜻해? 이러고 불이네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옆에 번지지 못하게 하려면 건폐율 70으로 지어라. 이렇게. 뒤에 사례 한 개 보고 가겠습니다. 방화지구 한 개 볼게요. 이거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거고 실전만 해서 낙찰받은 건데 이게 참 입이 방정이지. 내가 이 물건을 보면서 이런 거는 한 8억 정도에 쉽게 팔겠네 이런 말 했거든. 내가 답사 가가지고 그랬더니 6억 3천 낙찰자도 우리 수강생이고 실전반 수강생이고 5억 3,700선 2등도 우리 수강생이고 사실은 한 명 더 있었어요. 법원에서 1등하고 한 명은 만난 거야. 야, 우리끼리인데 뭐 입찰표 넣지 말고 우리끼리 까서 작게 쓴 사람은 입찰표 넣지 말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안 넣은 거예요. 사실은 3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금액 다 올린 거예요. 참. 이거 한 5억 써서 낙찰 받아서 얼마나 좋아. 이거 8억 5천에 팔긴 팔았거든요. 8억 5천에 팔긴 팔았는데 이걸 6억 3천을 써버리니까 아무튼 요 뒷장 보겠습니다. 뒷장 봤더니 용도 지역이 뭐예요?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 같이 써놨죠. 그죠? 자, 우리 빌라 짓기 좋은 땅 이랬을 때 몇 평짜리였죠? 60에서 80평이 좋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바닥 면적이 50평 이상 40, 40평 이상 나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상업지역은 그럼 땅이 50평만 돼도 40평 나아지나요? 예, 5, 8, 40 맞나요? 그런데 방화지구가 거의 다 같이 있다고. 일반 상업지역은 방화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이 있든 뭐가 있든 80%에 맞춰서 집을 짓게끔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구도심에.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어지간하면 건폐율 7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 상업지역인데 방화지구다. 주택 건축한다. 건폐율 얼마요? 70이 되겠네. 맞죠? 그런데 이 물건 면적을 보니까 67평이래요. 67평 곱하기 건폐율 70% 하니까 바닥 면적 어찌 나오죠? 6, 7, 41, 7, 7, 49, 46.9평 나오네요. 맞나요? 괜찮죠? 요 면적이 40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고. 예. 40 정도는 나와줘야지 양옆으로 방 3개짜리 집이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예. 괜찮나요? 괜찮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한 개 더. 자, 빌라 짓기 좋은 땅이다. 그러면 주차장법 할 때 할 건데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요 전면 길이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말아 놓을게요. 14m 이상은 되어야 주차장법으로 주차장이 잘 나와요. 왜 보면 빌라 지을 때 보면 앞차 빼야 뒷차 나가는 거 있잖아요. 발전자식으로 지나는 거. 그거 하려고 하면 14m는 되어야지 그 주차장 그림이 잘 나와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 거리 가서 딱 재봤더니 15m 한 거예요. 물론 안 가고도 재는 방법이 있죠. 예. 안 가고도 재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거리 재기로 이렇게. 이걸 하지 마세요. 예? 농담입니다. 요걸로 이렇게 재도 근데 오차가 크진 않아요. 이렇게. 14네? 15 나오는데. 예. 하여튼 14 이상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재보면 여기가 토지 이음으로 전 쟀는데 15m 나옵니다. 자, 아무튼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여기 봐봐요. 여기 1번 국도 경수대로 선하는데 1번 국도 어때요? 우와, 도로가 완전 반듯하죠? 그죠? 우와, 무슨 도로가 이렇게 반듯해? 이 도로, 이거 가운데 이거 없으면 비행기 활주로로 써도 되겠네. 맞죠?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건데 비상활주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는 물자가 부족하니까 전쟁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도로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되겠다. 여기다 도로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도로를 써. 근데 전쟁 나면 이거는 활주로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활주로가 있다 이러면 비행안전구역이 있겠네요. 예. 요 앞에가 봐봐요. 여기를 활주로로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럼 이 앞에 상업지역이다 하더라도 비행기 뜨고 내리는 데죠. 높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자 물건 앞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세류동 일반 상업지역의 로드뷰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일반 상업지역. 개코나 일반 상업지역 해놓으면 뭐예요? 높이 제한 있고 건물 다 이렇게 안 짓고 집 짓고 있고 맞나요? 예. 근데 이 동네가 이제 비상활주로에 대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이때가. 그렇게 얼마 안 된 건 아닌데 몇 년 된 거지만 동네의 변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생기지 않는다고. 요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낙찰받고 나서 우리는 팔았더니 요런 거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렇게 지었더라고. 그래서 주거지역이면 1, 2, 3, 4층밖에 안 지었을 건데 요 사람은 뭐 오피스텔 허가받고 이런 것 같아요. 좀 높게 더 지었네요. 예. 우리한테 땅 8억 얼마에 사서 요런 건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던 비상활주로는 여기로 옮겼습니다. 여기로. 그래서 공군 비행장 안에다 하나 더 짓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해제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방제지구가 있네요. 방제지구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방화는 불을 막자는 거 있잖아요. 방제지구는 뭐예요? 이거는 물이야, 물. 물이란 말 좀 그런가? 홍수? 물난리? 예. 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방제지구.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 재해는 안 써놨는데, 재해라고 쓰는데, 자연재해가 뭐 불 말고는 물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방제지구 써놨다. 물난리 자주 난다는 동네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예, 방제지구가. 방제지구다. 우리 몇 년 전에 물난리 많이 났었죠. 그죠? 대림동 물난리 치고 재개발 쳐볼까요? 대림동에 물난리 났던 동네 최고 35층 100가구 아파트 단지로 팔바꿈하겠습니다. 라고 해놨죠. 여기 조감도랑 잘 읽어보면은 저류시설 해놨잖아요. 15,000톤 규모의 저류시설 밑에다가 물탱크를 큰 걸 만드는 곳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난리 나는 동네입니다. 뭘 해주면 물난리가 안 나겠어요? 하수관로를 큰 걸 하고 저류조 큰 거 갖다 심고 이래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보면 물난리 어디는 안 났어요, 서울에. 목동은 안 났거든요. 목동은 그 일본에서 하는 그 저류조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일본도 물난리 잘 안 나요. 쓰나미, 지진 이런 건 있는데 물난리가 잘 안 나요. 왜 물이 잘 빠져? 왜 도시 밑에 물탱크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물 와라, 그걸로 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빠지게 하려고 그러면 막힌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양이 더 많고 빠지는 양보다 더 많아 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목동 물난리가 안 났거든. 예. 아무튼 이런 동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저류조를 묻으려면 저류조라든지 배수관로를 큰 거 하려면 위에 있는 건물 걷어내야 되겠죠. 이해되죠? 예, 재개발 같은 게 속도가 많다고 빠르다고 그런 게. 서울은 지금 그 방제지구가 없어요. 서울은 없어요. 그 방제지구라는 말이 꼭 방제지구로 할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물난리 나는 동네다 이러면 상습적으로 물난리 난다. 재개발의 속도 빠르다. 옛날에 저기 서울 산업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수원에서 대학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대학교 3학년 때 아이러브 스쿨 이게 있었거든요. 아이러브 스쿨 있어가지고 이제 어릴 때 흩어졌던 친구들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아이러브 스쿨을 보고 이제 초등학교 때 동창 친구들 만났는데 이제 서울에서 공부한 애들 만나게 해서 저하고 중앙대 다니는 친구 한 명하고 서울 산업대 다니는 애하고 우리 3명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러브 스쿨에 우리 만난다고 썼지. 그랬더니 야 종류라
땡땡아, 조 땡땡아, 너 만나냐? 나도 같이 보자. 5학년 때 우리 반 부반장 여자애가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만났지. 걔 예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건대 입구 앞에서 만났어요. 건대 입구 앞에서 만났는데 이제 걔가 직장이 논현동인데 부산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논현동 직장 잡았는데 집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묻더라고. 그냥 야 수원 좋다. 수원 온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공릉 사는 친구, 산업대 다니는 친구가 이 새끼야 뭔 소리 하노. 공릉에 살아야 된다. 공릉에 살면 7호선 타고 논현동 바로 간다. 근데 공릉크가 옛날에 방제지구였거든. 우리 부반장 애가 살았단 말이에요. 지하방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날 문이 밖으로 안 열렸어요. 수압 때문에 문 안 열립니다. 안에는 물이 안 찼지만 밖에가 물이 많이 차잖아요. 그 문을 열려면 물을 위로 올리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걔가 문을 못 여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걔가 그 공릉에 사는 그 친구한테 산업대 다니는 친구한테 기용아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전화한 거야. 그래갖고 걔가 지하 방범차 뜯어내고 효진아 내 손 잡아라 이래가지고 결혼했어. 실화. 그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하천벽 극경사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법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니니까 역사문화 환경이네 맞나요? 중요한 문화재다 이럴 때는 그럴 때는 대상이 되는데 김포공 옆에 땅들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써놨다. 아 그럼 여기는 개발이 잘 되진 않겠구나. 예 여기 보면 김포공항 있죠. 김포공항 있고 여기가 뭐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있고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있죠. 그 옆에 땅들은 뭐예요? 옆에 땅들은 이거는 우와 이 동네 공항 들으니까 좋은 거다 맞나요? 저주받은 땅들이에요. 여기는 공항 때문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계양 테크노밸리 여기도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도 이쪽도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쪽 왜 그랬냐면 계양 테크노밸리도 이쪽에 보면 중요시설 보호지구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산업용지라 써놨죠. 여기가 주거용지죠. 여기 높게 안 짓겠네요. 아, 맞나요? 예, 그렇게 같습니다. 테크노밸리 요만큼 들어간 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요거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비행안전구역 같은 건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비행안전구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물 서식처에 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땅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칠학지구랑 주거개발지형지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땅을 보면서 풍수지리를 갖다 붙여서 와 여기는 뭐가 이런 식으로 터가 좋네 이런 말 나는 엄청 싫어. 나는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요. 쪽팔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요러 보면 이게 지적도 꾸질꾸질하죠. 반듯반듯하지 않잖아 이런데 그나마 이 지적도 일제 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의 전기를 뺏어가려고 새말뚝을 박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청량이거든. 그러니까 새말뚝을 박는다고 나라의 전기가 뺏긴 게 어딨어요. 그러면 일본 가서 새말뚝 박으면 되지. 우리나라는 그 전에 청을 갖고 와서 토지 투자에 갖다 대지 말자. 예. 자, 어쨌든 자연경관지구는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다? 자연경관지구를 써놓지 않더라도 없어도 뭐다? 경관시민은 있다고요? 예. 그래서 한남 뉴타운 보면 높이 제한이 있었죠. 그죠? 그럼 한남 뉴타운에 어떤 산을 가립니까? 한남 뉴타운 높게 지으면 남산을 가리죠. 남산이 그 동네 사람들 다니는 산이에요? 서울 사람들 다 다니는 산이에요? 맞죠? 큰 산이죠. 동네 사람 다 다니는 산, 서울 사람 다 이용하는 산이죠. 그러니까 그 뷰를 가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한남 뉴타운에 경관지구 돼 있었냐? 아니거든. 그냥 경관심이라는 것 자체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진짜 그 동네 사람들만 사부작 올라다니는 디산 같은 거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경관지구가 있나요? 생각해 봅시다. 시가지는 대상이 어디겠어요?
도심지 대로변이겠네요. 예. 그럼 어떤 규제가 있을까? 시가지 경관지구다.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보면 3층 이상 지어 이런 게 규제가 되게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3층 이상 지어, 그러니까 내 땅인데 2층만 지어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3층 이상 지어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스타벅스 보다 보면 한 번씩 가다가 3층짜리 있어요. 선생님, 저 스타벅스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손님이 많아서 3층 지었어요. 아닙니다.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예,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건축물을 후퇴해서 짓게끔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도로를 할게요. 내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 대로변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보면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여기가 시가지 경관지구다.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규제가 있느냐? 가끔 회원님들이 헷갈리는 분들이 시가지 경관지구 선이 있으면 요 뒤로 지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건축선이에요. 그래서 요 선 뒤로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요렇게 지으면 시가지 경관지구에 저촉되나요? 이 건물이 저촉되나요? 저촉되죠. 걸리죠. 저촉되잖아요. 그럴 때는 시가지 경관지구 규제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짝 붙여 지으려고 그랬더니 LI 3m 떨어지래. 요런 거. 2층 지으려고 그랬더니 3층 지으래. 그런 거. 그런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 뒤로 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씩 요 뒤로 지으라고 말하는 그 부동산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건축선이고.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어요? 특화경관지구네요. 특화경관지구는 대상이 뭐냐면 대상이 문화재죠. 맞나요? 예, 이런 것들은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는 다 그래요. 문화재는 평택에 가면 술 먹고 평택 지나가다 보면 술이 깨는 동네가 있어요. 술이 확 깨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 이름이 객사야, 객사. 가서도 잘 수 있었고 뭐 그런 게 500m까지는 얼마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보존이 맞을까요? 보전이 맞을까? 문화재 같은 거. 보존과 보전이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보존은 보존은 유형의 것. 보존은 무형의 것. 그럼 문화재는 돌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문화재는 보존이 맞아요. 그래서 문화재 무슨 어쩌고저쩌고 보존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높이 제한이 뭐 거리에 따라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경매 나온 사례 보겠습니다. 정비구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뒷장의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써놓고 위에 보니까 정비구역 연희 1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지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놨어요. 근데 재개발구역이네? 질문, 재개발 사업 1번 잘 된다, 2번 잘 안 된다. 어느 쪽일까요? 잘 된다예요. 어이? 뭔 소리야? 쉽죠? 잘 봐봐요. 이게 어찌 된 거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여기를 중점경관관리구역인가? 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누가 형이에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얘가 먼저 했죠? 얘가 형이죠? 이라 쓰면 더 편하겠다. 맞나요? 예. 얘가 형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법 정신은 기본이 뭐예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가 먼저죠.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 구역으로 먼저 지정된 게 먼저잖아요. 이러니까 어이 동생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보면서 재개발이 형이 이래. 어이 동생 저리 꺼져. 나보다 늦게 태어나가지고 왜 나한테까지 갖다 대려 그래. 이럽니까? 예, 그게 말이에요. 자, 이 동네에
질문 드릴게요. 이 재개발 구역에 비대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활동? 비대위 하겠다고 텐트 치면 밤에 가서 다 때 부숴볼 걸,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재개발 구역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면 이제 형이 누구예요? 중점경관관리구역이죠.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 다시 재지정되면 그럼 요 높이 제한을 따라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동네는 가보면 100에 100% 비대위가 없어요. 일치 단결이 잘 돼.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수 있겠네. 맞나요? 예. 근데 한 개 더 웃긴 게 있어요. 여기에 거지 똑같은 산이 있다 하겠습니다. 요 산 때문에 요 일대가 이렇게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희 3구역은 요만큼만 떼가지고 아까 연희 3구역 있죠? 연희 3구역이다.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이 주변에 재개발 추가 지정이 있을까? 있을까? 연희 3구역 하고 있는데 다른 동네에 우와 여기가 연희 3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중점경관관리구역 먼저 지정했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럼 세 번째에 추가로 우리가 땡땡 재개발 구역으로 갑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박원순 시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두 콤비가 한 10년만 더 집권을 해주면 나는 완전 떼부자가 되겠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많이 올랐다, 그 정책을 잘못 써서 집값 많이 올랐다는 사람들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뭐 한몫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진짜 제대로 한몫했어요. 서울시를 온 전체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해가지고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이 거의 10년간 없었어요. 오세훈 시장 하기 전에.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공급이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 그게 그랬던 거예요. 온 전체를 이걸 해놨어요. 그러니 앞에 지정한 것들이 되게 잘 되나요? 잘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아직 남아있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와가지고 고도지구 설명드릴게요. 고도지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고도지구는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라 하는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정 높이 이상으로 지어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4층 이하로 지어라 이런 것들도 있지만 3층 이상 지어라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몇 층 높이 이상 지어라 이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는 고도지구인데 일정 높이 이상 지어라 이런 것들이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지방 가면 많아요. 지방에 자 질문 드릴게요. 고도지구인데 이거 옛날 말로 최저 고도지구라 그러거든요. 건물을 지을 거면 니들 크게 지어라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가 뒤에 숨어 있을까요? 건물을 크게 지으면 차가 많이 막힐 거 아닙니까? 맞나요? 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 동네에 기반시설을 짱짱하게 깔아줄 테니까 그 땅 갖고 있는 니들 건물만 좀 크게 지어라. 철도도 넣어줄게. 건물만 크게 지어라. 그게 이제 그 최저 고도지구 숨어 있는 의미고. 근데 이거 만날 일이 수도권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부산에도 조금 있었고요. 기장이나 뭐 이런 데 좀 있긴 있어요. 지방가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 해가지고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라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 주변에 뭔가가 그 동네 특색 있는 뭐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대만 좀 낮게 좀 지어라 하는 것들이에요. 좋은 거 아니죠? 요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화지구의 화가 뭐예요? 불이죠, 불. 그죠? 그럼 이거 불난리 나면 안 되겠네. 맞나요? 예,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규제가 있겠어요? 예? 버틸 수 있게 지어라 이런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다른 선생님한테 부동산 공법을 더 배우다 보면 방화지구 배울 때 100에 100% 내화구조 이거부터 배우거든요. 나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목조 주택 지을 사람 있어요? 없어. 그래서 어차피 건물은 내화구조로 지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화지구 불나면 그 동네는 좀 난리 나겠네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어떤 동네겠어요?
도로가 좋은 동네겠어요? 안 좋은 동네겠어요? 우리 소방도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동네, 그런 게 잘 발달하지 않은 동네. 맞나요? 예, 예.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다 소방도로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됐어요. 명동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명동 불나면 여건물 금방 잘 번지겠죠? 예. 그런 동네예요. 구도심, 일반 상업 지역이 되게 많거든. 구도심 일반 상업 지역에 방화 지구가 되게 많아요. 가끔 준주거 지역에도 있습니다. 자, 일반 상업 지역이다 뭐 짓기 좋은 땅이라 그랬죠? 나홀로 아파트 집 짓기 좋은 땅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상업 지역 건폐율 얼마예요? 일반 상업 지역. 상업 지역의 종류에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 그 중에서 일반 상업 지역. 건폐율 80했죠. 용적률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어봐요. 왜냐면 일반 상업 지역은 어차피 조례마다 용적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건폐율은 거의 다 똑같이 80을 주는데 용적률은 800 주는 도시도 있고 1000 주는 데도 있고 1000을 주건 800을 주건 간에 우리 개인 차원에서 건물 짓는다 다 써먹지를 못해요. 부설 주차장 같은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다 못 써요. 건폐율 80은 중요해요. 자, 일반 상업 지역에서 건물 짓는다 건폐율 80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방화지구를 해놨다. 그러면 불나면은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찌 된다? 주택 건축 시 어찌 된다? 건폐율 10% 깎아라.